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LFP 전기차 혹한기 주행거리 절반 뚝 LFP 전기차 실소유자의 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LFP 전기차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겨울철이죠. 겨울철에 밀도가 낮은, 특히 밀도가 낮은 LFP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충전 속도도 그렇고 그리고 방전도 빨리 되고 그래서 주행거리도 상당히 짧고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혹한기에 문제 생긴 LFP 전기차입니다. 지금 현재 LFP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저렴한 가격, LFP 배터리 자체가 가격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타사보다 앞서서 LFP 배터리를 채택했던 테슬라의 모델 3 RWD 모델 관련 소비자 평가가 지금 현재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겨울철 혹한기에는 주행거리가 많게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특히 마이너스 30도까지 떨어지는 캐나다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특히 국내 강원권 소비자들이 LFP 전기차 구매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LFP 전기차 혹한기 주행거리 절반 뚝 LFP 전기차 실소유자의 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1월 테슬라 모델 3 LFP를 구매한 미국 소비자 이야기입니다. 약 10개월간 21,504마일, 한국 거리로 보면 약 34,600km를 주행한 테슬라 모델 3 LFP 구매자가 지금 배터리는 항상 100%를 충전했다고 합니다. 충전해야 이 LFP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구동을 해서 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소비자와 같은 경우는 미국 소비자의 특성상 장거리 이동이 잦은 환경이 되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처음 구매 시 최대 주행거리는 437km, 지금 10여 개월이 지난 최대 주행거리는 428km, 지금 이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약 2.2% 감소로 나왔습니다. 지금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행거리가 조금씩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LFP 배터리가 그게 좀 더 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2021년 11월 테슬라 모델 3 LFP를 구매한 미국 소비자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약 2년간 136,765km를 주행을 했고 배터리는 항상 100% 충전, 이 때문에 완전 충전 후 30분 이내에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100% 충전 상태로 오래 두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충전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방전이 조금 되는데 30분 이내에 출발을 한다면 100% 충전 상태 거의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약 4.8%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속들이 겨울 혹한기 관련 경험담들이 나오고 있는데, 독일의 소유주인데 모델 3 LFP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 소유주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5도에서 5도 사이의 환경에서 주행거리가 약 100km 감소한 330km 수준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는 카탈로그 주행거리였던 한 440에서 480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약 4분의 1가량 감소가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소비자의 후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캐나다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도까지 떨어지는 전기차의 최악의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유콘주로 넘어가든지
북부 지방에 있는 이런 지역으로 넘어가면 정말 극악의 추위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를 갔다 와 봤는데 이 캐나다에서 추운 곳은 진짜 추워요. 그래서 이러한 최악의 환경 중 하나이다 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달로그의 주행 거리는 440km이지만 실제 주행 거리는 250km 수준밖에 안 되었다. 겨울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 마이너스 35도 환경에서는 모델 3 LFP 전기차를 이용을 했는데 여름철에는 400km 이상 이용을 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 20도 환경에서는 200km, 그리고 마이너스 35도 환경에서는 160km 밖에 주행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주행 거리가 그만큼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주행 거리의 40% 밖에 이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카달로그 주행 거리가 한 440km 이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마이너스 35도씨 환경에서는 160km, 마이너스 20도 환경에서는 200km, 50%도 못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출퇴근의 이동 거리가 긴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특히 LFP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충전도 문제가 됩니다. 충전이 밀도에 큰 영향을 받고 LFP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EC레이트를 넘는 충전 속도를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는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무조건 NCM 배터리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40도 상황에서는 집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 슈퍼차저 모두 충전이 불가. 그리고 25도씨 상황이 되어야 충전이 가능했지만 충전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마저도 충전 속도가 매우 느렸다. LFP 전기차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해 배터리를 가용하는 프리컨디셔닝, 즉 전기를 일단 먼저 돌게 해서 어느 정도 온도를 올려주는 기능을 20분 동안 작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온이 너무 내려가면 LFP 전기차의 창문 작동에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조작하는 모터가 얼어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 테슬라 모델 3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환경부는 25도 기준 상온과 마이너스 6.7도 기준의 저온 주행 거리를 함께 측정을 하고 있고, 이 마이너스 6.7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행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비교해서 30% 미만으로 들어와야 지금 환경부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저온 주행 거리는 전력 소모가 많은 히터까지 가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때 상온 주행거리의 70%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해야만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상온 25도 기준하고 6.7도 기준을 했을 때 70% 이상이 되어야 지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 레이 전기차 있죠. 레이 전기차가 카탈로그에 되어 있는 상온 주행거리가 우리가 거기 카탈로그에 적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6.7도에서는 70% 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온 주행거리를 낮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봐야 될 것은 저온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점이죠. 저온에서는 주행거리가 NCM 배터리든 아니면 LFP 배터리든 주행거리가 짧아지고 충전시간도 오래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LFP 배터리가 훨씬 더 심하다라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는 기온이 낮아지면 액체 상태인 배터리 전해질이 굳고 전류 흐름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LF 배터리는 3번계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주행거리 저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온일 때 LF 배터리는 충전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특히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는 C레이트 자체가 이 C레이트가 무조건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고속 충전을 무조건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지금 추운 지방에서 전기차를 사용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LF 배터리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언덕이 많은 지역, 그리고 추운 곳이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LF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를 구매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이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번 겨울에 LF 배터리의 단점이 우리나라에서 드러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드러나게 되면 특히 마이너스 10도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이것을 이 LF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날씨, 특히 서울 이북지방 이러한 지방에서 겨울에 추운 날씨가 있는 날씨에 LF 배터리 전기차를 굳이 사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경이라는 거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